오늘은 내분점하고 외분점이라고 하는 녀석을 구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내분과 외분이다. 말이 조금 어렵기는 해요. 안에서 나누고 밖에서 나눈다. 그럼 여러분들이 선분이라고 하는 녀석이 주어져 있을 때, 선분이라고 하는 녀석이 주어져 있을 때, 이 선분을 m 대 n으로 나누어주는 이 점을 선분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내분점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분이라고 하는 녀석은 뭐냐면 한 선분이 주어져 있을 때 선분 A, B를 m 대 n으로 나누는 점, 이 녀석을 안쪽에서 나눈다. A와 B라고 하는 선분 사이에서 나누고 있다라고 얘기해서 내분하는 점. 요걸 내분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내분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의미는 뭐냐면 선분 A, P의 길이와 선분 P, B의 길이의 B가 m 대 n으로 나타나도록 하는 점을 선분 A, B의 내분점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외분점이라고 하는 녀석은 주어진 선분의 연장선 위에 있다. 자, 개념에다가 선분 A, B의 연장선 위에 있다. 그 녀석을 외분이라고 한다. 선분 A, B의 연장선 위라고 하는 부분에다 밑줄 하나 좀 쳐줄게요. 그러면 외분이라고 하는 녀석이 만들어지려면 선분 A, B가 주어져 있지. 선분 A, B가 주어져 있지. 그럼 선분 A, B가 주어져 있으면 선분 A, B의 연장선. 선분 A, B의 연장선 어딘가에서 선분 A, Q의 길이와 선분 Q, B의 길이가 m 대 n이 되도록 나누는 선을 선분 A, B의 외분점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다시 선분 A, 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 Q, 외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분 A, B 위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선분 A, B의 연장선 어딘가에 존재하는 점. 그래서 외분은 선분 A, Q의 길이와 선분 Q, B의 길이의 B가 m 대 n으로 나타나도록 하는 선분 A, B의 연장선 위에 있는 점을 외분점이라고 얘기를 할게. 자, 그러면 이 내분과 외분이라고 하는 녀석을 조금 예를 가지고 먼저 접근을 한번 해볼 건데, 첫 번째 선분 AB가 주어져 있어요. AB가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먼저 여러분들한테 선분 A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한번 찾아보자. 선분 AB를 1대2로 내분한다는 얘기는 AB를 일단 3등분 해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P1이라고 한다면 A에서 P1까지의 길이가 1일 때 P1에서 B까지의 길이가 2가 되도록 하는 요 점이 P1이야. 다음 두 번째, 선분 A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찾아보자. 이때 A, B 사이를 3등분 했을 때 A에서 P2까지의 거리, 얘를 P2라고 잡을게요. 그리고 P2에서 B까지의 거리의 B가 2대1로 나타나도록 놓여있는 점을 내분점이라고 얘기를 해. 자, 그럼 이번에는 선분 A, B를 2대1로 외분
외분하는 점 Q1을 한번 찾아보자. 외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외분점이라고 하는 녀석은 선분 AB의 연장선 어딘가, 선분 AB의 연장선 어딘가에 존재하는 점이 돼버릴 거예요. 그때 선분 AB를 2대1로 외분하고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A, Q까지의 길이가 2일 때 B, Q1까지의 길이가 1이 되도록 분할하는 점. 어디에서? 선분 AB의 연장선 위에서. 그래서 A에서 거리가 2가 되고 B에서 거리가 1이 되도록 이 점을 Q1으로 잡아주게 되면 이때 A에서 Q1까지의 길이가 2일 때 Q1에서 B까지의 길이가 1이 돼버린다. 그럼 어떻게 얘기할 수도 있어? 1대 1이 되도록 한다. 자, 선분 A, B를 1대 2로 외분하는 점을 Q2라고 하자. 선분 AB라고 하는 녀석을 1대 2로 외분한다는 얘기는 선분 AB의 연장선에서 A에서 Q2까지의 거리가 1일 때 Q2에서 B까지의 거리가 2가 되도록 외분하는 점이에요. 그러면 Q2라고 하는 녀석을 어디다 집어넣을 수 있느냐? 하나, 둘, 셋, 넷, 다요. 여기다가 Q2라고 잡자. 그러면 A에서 Q2까지의 거리가 1일 때 Q2에서 B까지의 거리의 B가 1대 2로 나타나는 점을 외분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분점과 외분점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 내분이면 선분 AB 위에 존재한다. 외분이면 선분 AB의 연장선 위에 존재한다. 그런데 내분하는 비율, 외분하는 비율에 따라서 이 녀석이 이 왼쪽에 놓일지 이 오른쪽에 놓일지 이 부분 판단을 잘 해주셔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외분은 요게 조금 헷갈려.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서 일단 내분점, 외분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개념을 잡을 때 요 순서를 조금 잘 잡아주세요. P가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한다. 그럼 순서대로 A에서 P까지, P에서 B까지의 거리가 M 대 N이다. A에서 P까지, P에서 B까지의 거리의 B가 M 대 N이다. 선분 AB를 M 대 N으로 외분하고 있다. 그럼 A에서 Q까지, Q에서 B까지의 거리의 B가 M 대 N이다.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도록 몇 개의 문장을 더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내분점이야. 먼저 선분 AB가 주어져 있어. 그리고 이 선분을 3등분했어. 그래서 이 점을 P1이라고 할게. 그럼 이 P1이라고 하는 점을 읽는 방법은 먼저 첫 번째 선분 A, B를 몇 대 몇으로? 3등분했어. 몇 대 몇으로 내분하고 있죠? 1대 2로 내분하는 점. P1. 자, 이번에는 이렇게 읽어볼게. P1은 선분 PA를 몇 대 몇으로 B에서 P1까지의 거리와 P1에서 A까지의 거리의 비를 보자는 거야. 그럼 이 경우에는 2대 1로 내분하는 점.
이 선분을 읽어내는 부분하고 이 선분이 내분되는 B를 나타내는 부분에 순서가 틀려버리게 되면 서로 다른 점을 나타낼 수 있게 돼버린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 다시 이번에는 이 점을 P2라고 할게. P2. 자, 그러면 선분 AB를 P2는 몇 대 몇으로 내분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2대 1로 내분하는 점. 다음 P2를 다른 방법으로 읽을 거야. 어떻게? 선분 BA를 몇 대 몇으로? 1대 2로 내분하는 점. 요게 조금 헷갈려. 내분점을 읽어내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요 선분이라고 하는 녀석을 AB로 읽느냐 BA로 읽느냐에 따라서 나타내고자 하는 점들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똑같이 AB로 읽는다고 하더라도 주어진 B를 거꾸로 읽었을 때 서로 다른 점이 된다라고 하는 건 충분히 인정 가능한 부분이 되는데, 요 선분을 AB로 읽느냐 BA로 읽느냐에 따라서 주어진 내분점이 서로 다른 점이 돼버린다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야. 자, 이번에는 외분점에 대한 얘기를 하나 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여기다가 선분 AB를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AB. 그 다음에 요 선분 AB의 연장선에 해당하는 지점, 이 선분 AB의 연장선에 해당하는 지점에다가 Q1하고 Q2라고 하는 녀석을 잡아 놓을 건데, 이 녀석은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5등분을 해놨어. 자, 그럼 선분 AB를 기준으로. 자, 이번엔 먼저 첫 번째 Q1을 읽어낼 거야. 자, Q1을 읽어내기 위해서 선분 AB를 Q1을 읽어내려면 A에서 Q1까지 하나, 둘, 2일 때 Q1에서 B까지 하나, 둘, 셋. 그래서 선분 AB를 2대 3으로 외분하는 점. 이 녀석을 우리가 Q1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분 AB를 3대 2로 외분하는 점을 찾아보자. 선분 AB를 3대 2로 외분한다는 얘기는 A에서의 거리가 하나, 둘, 셋, B까지의 거리가 하나, 둘이 되도록 하는 점이야. 따라서 이때 선분 AB를 3대 2로 외분하는 점은 Q2가 돼버려요. 자, 그럼 이번에는 선분이라고 하는 녀석을 BA로 읽어보자. 2대 3으로 외분하는 점. B에서 거리가 2고 그 점에서 거리가 3이 되도록 하는 점이에요. 그럼 B에서 거리가 2고 그 점에서 A까지 하나, 둘, 셋. 얘는 Q2가 돼버리고요. 다음 선분 BA를 3대 2로 외분하는 점을 찾아보자. B에서 시작하자고. B에서 3만큼 움직이고
그 다음 이만큼 움직였을 때 A로 돌아와야 된다. 따라서 Q1. 선분을 어떻게 읽느냐? B라고 하는 녀석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내분점의 위치나 외분점의 위치에 좌우가 뒤바뀔 수 있다는 거 인정하고, 내분점과 외분점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 내분과 외분의 정의라고 하는 부분을 좀 잘 기억하고 써먹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 수직선 위에 선분에서 내분점, 외분점을 구하는 방법에 대한 공식을 조금 배울 건데요. 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 수직선 위에 A라고 하는 점의 좌표를 X1으로 잡고 B라고 하는 점의 좌표를 X2라고 잡아보자. 이때 내분점을 찾는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선분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한다. 이 선분 A, B라고 하는 녀석을 M 대 N으로 내분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주어진 점을 P라고 놨을 때 선분 A, P의 길이와 선분 B, P의 길이의 비가 M 대 N이 된다. 선분이 주어져 있을 때 이 사이에 내분점이라고 하는 녀석이 쏙 들어가서 A에서 B로 가는데 A에서 P를 거쳤다 P에서 다시 B로 간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할게. 그래서 요 점의 좌표를 P라고 하면 요 녀석의 길이와 요 녀석의 길이의 비가 M 대 N으로 나타나도록 하는 점 P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이야. 자, 그러면 선분 AP와 BP의 길이의 비가 M 대 N이라고 하는 비를 만족시켜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먼저 이 P의 좌표를 X라고 하자. 그럼 선분 AP의 길이는 X에서 X1을 뺀 거예요. 다음 BP의 길이는 X2에서 X를 뺀 거예요. 그 녀석의 비가 M 대 N이면 좋겠다. 비례식 풀자.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아야 된다. 따라서 X2 빼기 X에다가 M을 곱한 놈은 X 빼기 X1에다가 N을 곱한 놈하고 똑같네. 전개하면 MX2 마이너스 MX는 NX 마이너스 NX1. 자, MX라고 하는 녀석을 이항시켜서 정리하면 MX 더하기 NX는 MX2 플러스 NX1이 돼버리고요. 이때 X라고 하는 녀석을 M 더하기 N분의 M과 곱하는 건 X2, N과 곱하는 건 X1이라고 공식을 만들어낼 거예요. 자, 다음 이번에는 수직선 위에 A 얘를 X1이라고 하고 B 얘를 X2라고 했을 때 이때는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을 찾아볼 거야. 그 외분하는 점의 좌표를 Q라고 잡고 이 녀석의 좌표를 X라고 하자. 그럼 이때는 선분 A, 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 Q. 그럼 A에서 Q까지 갔다가 Q에서 B까지 가는 거리의 비가 M 대 N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M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N이라는 길이비로 나타나는 요 외분점 Q의 좌표를 찾아보자. 그럼 마찬가지로 X 빼기 X1 대 그 다음 X 빼기 X2 B가 M 대 N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럼 비례식 풀자. 내항의 곱, 외항의 곱이 서로 같다. 그러면 MX-MX2는 NX-NX1.
이항시키고 이항시켜서 정리하면 mx 마이너스 nx는 mx2 마이너스 nx1. 그러면 외분점의 좌표 x는 m 빼기 n분의 mx2 nx1. 자, 내분점과 외분점의 공식을 비교하시게 되면 얘가 모양이 똑같다라는 걸 인정할 수 있게 돼요. 단, 뭐만 틀려? 내분인 경우에는 얘네들이 모두 플러스로 들어가고 외분인 경우에는 얘네들이 모두 마이너스로 들어간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n이랑 곱해지는 건 x2, n이랑 곱해지는 건 x1, m과 곱해지는 건 x2, n과 곱해지는 건 x1. 즉, 이 m과 n하고 곱해지는 좌표가 조금 순서가 헷갈리는 경우들이 생겨. 자, 그래서 이 내분점과 외분점의 공식을 외울 때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3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한다라고 하면 이 m 대 n을 내분하는 경우는 그대로 더할 거예요. 그리고 m과 곱하는 건 b의 좌표, n과 곱하는 건 a의 좌표. 마치 이 선분을 나타내는 표기와 선분의 길이 b를 나타내는 m 대 n을 가지고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라는 식으로 써먹을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내분을 하는 경우에는 m 대 n으로 내분하는 경우에는 m 빼기 n으로 쓸 거예요. 그 다음에 m과 곱하는 건 b의 좌표, n과 곱하는 건 a의 좌표. 마치 저 선분의 표기와 그 b를 나타내는 녀석을 가지고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을 구한다라는 개념으로 이런 식으로 공식을 외워주시게 되면 내분점의 좌표와 외분점의 좌표가 그림 그려가면서 풀어내지 않더라도 헷갈리지 않게 주어진 내용을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내분하는 경우 중 이 내분의 비가 1대1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 그와 같이 1대1로 내분하는 경우를 우리는 중점이라고 표현을 하고 중점은 1대1로 내분하기 때문에 주어진 점의 좌표를 구할 때는 두 좌표의 평균으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요게 내분점, 외분점을 구하는 공식이 돼버려요. 내분점, 외분점 상당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야. 정의라고 하는 녀석 잘 구분 지을 수 있어야 되고 계산하는데 실수 없어야 되고. 자, 그럼 살짝 넘어가면 이 내분점, 외분점이라고 하는 녀석을 좌표 평면 위에 있는 두 점을 가지고 얘기를 해. 자, 앞에서 얘기를 했던 건 뭐냐면 수직선 위에 있는 점에서의 내분점, 외분점이기 때문에 좌표가 하나짜리밖에 안 돼. 좌표 평면으로 넘어가게 되면 X좌표와 Y좌표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주어진 점을 나타내는 좌표는 두 개. 따라서 X좌표에서 내분점, Y좌표에서 내분점, X좌표에서의 외분점, Y좌표에서의 외분점.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이 얘를 기준으로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한다. 그럼 내분하는 점의 X좌표를 찾기 위해서는 M 더하기 N분의 M과 곱하는 건 B의 X좌표, N과 곱하는 건 A의 X좌표. Y좌표를 찾을 때는 M 더하기 N분의 M과 곱하는 건 B의 Y좌표, N과 곱하는 건 A의 Y좌표. 외분점 마찬가지로 M 빼기 N분의 M과 곱하는 건 B의 X좌표, N과 곱하는 건 A의 X좌표. M 빼기 N분의 M과 곱하는 건 B의 Y좌표, N과 곱하는 건 A의 Y좌표.
요 순서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라고 하는 녀석을 조금 끌어들여서 순서를 기억하시면 내분점, 외분점 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수할 일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 내분점, 외분점, 그리고 중점이라고 하는 녀석을 가지고 우리가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녀석을 좌표가 주어졌을 때 정말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요. 그거에 대한 얘기 좀 할게. 자,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녀석은 뭐냐면 세 중선의 교점을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라고 합니다. 세 중선, 한 꼭지점에서 그은 중선, 중선, 중선. 그럼 이때 나타나는 점을 무게중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녀석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성질을 기억하고 있어. 뭐? A, G를 이은 선은 변 BC의 중점을 이은 선과 똑같고 이 무게중심 G라고 하는 녀석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의 비가 2대 1이다. 그러면 삼각형 A, B, C의 무게중심은 선분 A, M을 2대 1로 내분하는 점. 그 녀석을 G라고 하자. 단순하게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녀석이 삼각형의 한 중선을 2대 1로 나눈다라는 표현에서 삼각형의 한 중선을 2대 1로 내분한다. 내분이라는 용어 잘 써먹도록 할게. 자, 그럼 먼저 선분 AM을 2대 1로 내분하는 점의 X좌표와 Y좌표를 찾기 위해 먼저 주어진 그림에서 M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를 먼저 찾아보자. M은 BC의 중점이에요. 여러분들이 중점을 찾고 싶으면 X좌표의 평균, Y좌표의 평균이라고 하는 녀석을 이용을 해서 중점을 찾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내분점 G의 좌표를 찾기 위해 우리 내분점을 구하는 공식을 이용을 할 건데 선분 AM을 2대 1로 내분한다 그랬어요. 그럼 X좌표를 찾기 위해 2와 2를 더합시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곱해야 하는 순서를 보시게 되면 2와 곱하는 건 M의 X좌표. 따라서 2 곱하기 2분의 X2, X3 플러스 1과 곱하는 건 A의 X좌표, X1. 무게중심의 X좌표를 찾아냈네요. 다음 이번에는 무게중심의 Y좌표를 찾아내자. 마찬가지로 2대 1로 내분하고 있기 때문에 2 더하기 1, 2하고 곱하는 건 M의 Y좌표, 1하고 곱하는 건 A의 Y좌표. 그러면 이 식에서 2와 2 약분되고 2와 2 약분돼 버리기 때문에 만약 세 점의 좌표가 주어진 삼각형에서 우리가 무게중심의 좌표를 찾고 싶다. 분모는 3이고요. 분자는 X좌표의 합. Y좌표를 찾고 싶다. 분모는 3이고요. Y좌표의 합. 되게 쉽죠? 두 점의 중점은 두 점의 좌표의 평균처럼 생각하시면 되고 세 점이 주어진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좌표는 세 점의 좌표의 평균
세 점의 y좌표의 평균처럼 생각하시면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녀석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돼요. 무게중심 좌표라고 하는 녀석을 구하는 공식이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게중심하고 관련된 문제들은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189쪽으로 넘어가서 무게중심으로 나타나 있는 공식 있죠? 그거 하나 별표 쳐줄게요. 자, 그러면 내분점, 외분점, 그 다음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공식에 대한 내용을 배웠으니까 이 녀석을 이용을 해서 각각의 문제들을 해결해 보도록 하자. 자, 190쪽으로 넘어가서 대표 유형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두 점 A, B, A와 B가 주어졌어. 이때 첫 번째 선분 A, B를 3대1로 내분하는 점을 P. 두 번째 선분 A, B를 3대1로 외분하는 점을 Q. 선분 하나가 주어졌을 때 주어진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을 찾아서 그 선분의 길이를 구해달라는 얘기야. 자, 먼저 내분점 P 먼저 구해보자. 내분점. 자, 내분점 P를 찾으려면 3대1로 내분하고 있기 때문에 3 더하기 1을 분모에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하고 곱하는 건 B의 좌표, 1하고 곱하는 건 A의 좌표. 3과 B의 X좌표를 곱하자. 3, 8에 24. 1과 A의 X좌표를 곱하자. 마이너스 4. 마찬가지로 Y좌표를 찾을 때는 3 더하기 1분의 3과 B의 Y좌표를 곱하자. 마이너스 9. 1과 A의 Y좌표를 곱하자. 플러스 1. 내분점. 외분점을 찾을 때는 이 가운데 부호만 반대로 나타나면 됐어. 그렇기 때문에 내분점과 외분점이 혼합되어 있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서 내분점을 정확하게 구하면 외분점은 두 녀석을 잇는 녀석의 부호만 반대로 바꿔줘서 계산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P의 좌표는 4분의 20이 돼버리니까 5. 4분의 마이너스 8이 돼버리니까 마이너스 2. Q의 좌표는 2분의 28이 돼버리니까 14. 2분의 마이너스 10이 돼버리니까 마이너스 5. 따라서 선분 PQ의 제곱은 X좌표 차이의 제곱이죠? 그쵸? 얼마? 9? 81. Y좌표 차이의 제곱이죠? 얼마? 3? 9. 따라서 90이 되면서 선분 PQ의 길이는 3 루트 10이다. 내분점, 외분점 공식 쓰는 거 이해돼요? 두 번째, 무게중심. 자, 세 점이 주어졌어. A라는 점, B라는 점, C라는 점 세 개가 주어졌어. 무게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1,1이래. 그럼 니네들이 무게중심을 구할 때 X좌표끼리 A 더하기 3 더하기 2B를 3으로 나누고 Y좌표 B 더하기 1 A 마이너스 1 그럼 B 더하기 1 A 마이너스 1을 더한 걸 3으로 나누어 주면 이 녀석이 주어진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라고. 이 무게중심의 좌표가 뭐래? 마이너스 1,1이래요. 그러면 3분의 A 더하기 2B 플러스 3이 마이너스 1이고 3분의 A 더하기 B가 1이다.
그럼 첫 번째 식 정리하면 a 더하기 2b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이다. 두 번째 식 정리하면 a 더하기 b는 3이다. 연립방 정식 풀면 되겠네요. 빼면 b는 마이너스 9다. a는 12다. 따라서 a의 값은 12가 되고 b의 값은 마이너스 9가 된다. 무게중심 엄청 쉬워요. 공식 자체가 너무 간단해. 물론 그 공식을 유도하는 부분들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긴 하겠지만 세 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그 무게중심을 구하는 공식 자체가 너무 간단해. 이해돼요? 요거 하나는 좀 잘 기억 좀 했으면 좋겠다. 자, 대표형 3번으로 넘어갈게요. 이제부터 내분점, 외분점을 조금 많이 활용하는 부분들의 내용이 돼버릴 건데, 자, 여기서 잘 볼게.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난 시간에 중선 정리하고 가계 이등분선의 정리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자, 요 대표형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가계 이등분선의 정리를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가계 이등분선의 정리. 삼각형이 주어져 있다. 삼각형이 주어져 있다. 이때 삼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각의 크기를 2등분하는 선을 긋게 되면 D라는 점이 생기는데, 각의 2등분선의 정리가 뭐였냐면 AB의 길이를 A로 잡고 AC의 길이를 B로 잡았을 때 BD와 DC의 길이의 B가 A 대 B하고 똑같다. 그럼 이 각의 2등분선의 정리를 지난번과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한다면, A에서 그은 각의 이등분선이 변 BC와 만나는 점을 D라고 했을 때 점 D는 변 BC를 A 대 B로 내분한다. 이렇게 읽어주실 거예요. 자, 각의 이등분선의 정리라고 하는 녀석은 일단 내각의 이등분선의 정리, 외각의 이등분선의 정리 두 가지가 있었거든. 자, 그러면 이번엔 외각의 이등분선의 정리에 대한 것도 하나 언급하자. 외각의 이등분선의 정리. A, B, C에서 삼각형 ABC의 한 외곽의 이등분선을 긋게 되면 이 변 BC의 연장선과 만나는 D라는 점이 생기는데, 이때 AB의 길이를 A라고 하고 AC의 길이를 B라고 한다면 이때 점 D는 변 BC를 A 대 B로 외분하는 점. 요 각의 이등분선의 정리와 내분과 외분에 대한 내용 빈칸에다가 정리 좀 하나 부탁드릴게요. 내각의 이등분선과 외각의 이등분선으로 만들어지는 두 점 D라고 하는 녀석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요 내용 두 개만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자, 그럼 이 부분 싹 지우고. 그럼 대표 유형 3번 보면,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 점이 주어진 삼각형이 있어요. 이때 A에서 각의 이등분선을 걷다는 거야. 그 각의 이등분선이 점 D하고 만났어. 그럼 각의 이등분선의 정리에 의해서 선분 AB의 길이와 선분 AC의 길이의 B라고 하는 녀석은 선분 BD의 길이와 선분 DC의 길이의 B하고 똑같다. 그럼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점 D라고 하는 녀석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점 D는 선분 BC를 선분 AB의 길이 대 선분 AC의 길이의 B로 내분하는 점 이라고 읽어내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먼저 AB의 거리 구하자. AB X좌표 차이의 제곱 Y좌표 차이의 제곱 제곱할게요. 그럼 얘는 52. 다음 AC의 제곱은 X좌표 차이의 제곱 Y좌표 차이의 제곱. 그러면 선분 AB의 길이는 루트 씌웠으니까 52라고 하는 녀석이 4 곱하기 13이죠? 따라서 2 루트 13. 다음 선분 AC의 길이는 루트 13. 그럼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선분 AB와 AC의 B라고 하는 녀석은 2대 1. 그럼 내가 점 D를 찾고 싶다. BC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을 찾아주면 된다. 자, 그럼 내분점 공식 이용해서 점 D의 좌표를 찾자. 2대 1로 내분하고 있어요. 2하고 곱하는 건 C의 X좌표. 1하고 곱하는 건 B의 X좌표. 2대1로 내분하고 있어요. 2 더하기 1분의 2하고 곱하는 건 C의 Y좌표. 1하고 곱하는 건 B의 Y좌표. 그러면 점 D의 좌표라고 하는 녀석은 마이너스 3분의 1? 컴마 마이너스 3분의 1. 끝. 각의 이등분선의 정리라고 하는 부분 중학교 2학년 때 닮음 이용해가지고서는 증명하고 여기저기 나왔던 부분들이기는 한데, 그래서 이 평면 좌표라고 하는 녀석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정리는 두 가지가 돼버려. 중선 정리 하나하고 각의 이등분선의 정리. 각의 이등분선의 정리는 내각의 이등분선, 외각의 이등분선 두 가지가 있었어.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원에서 먼저 기본적으로 잡아주셔야 되는 건 좌표화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중선 정리와 각의 이등분선의 정리, 내분점, 외분점, 그걸 가지고 만들어낸 중점과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구하는 부분. 요 기본적인 5가지가 여러분들이 이 단원에서 머릿속에 넣어 주어야 할 내용들이 돼버립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볼까요? 이 단원에. 자, 평행사변형 ABCD에서 세 꼭지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꼭지점 D의 좌표를 구하여라. 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도형하고 관련된 문제가 나타나게 되면 평행사변형을 그리든 어떤 도형을 그리든 특히 점을 네이밍하는 부분에서 좀 잘 체크하셔야 되는데, 사각형 ABCD가 돼버렸으니까 A, B, C, D가 순서대로 잡아주시면 될 거고, A의 좌표는 2,3, B의 좌표는 마이너스 2,1, C의 좌표는 4, 마이너스 1일 때
D의 좌표 A, B를 찾자. 평행사변형의 성질 5가지 기억해요. 첫 번째, 정의,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 두 번째,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다. 세 번째,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 네 번째,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그 길이가 같다. 다섯 번째, 대각선은 서로를 이등분한다. 다시는 안 할 것 같은 내용들 다시 꼭 나온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꼭지점 D의 좌표를 찾기 위해서 써먹을 건 뭐냐면 다섯 번째, 대각선은 서로를 이등분한다. 대각선은 서로를 이등분한다는 얘기는 A와 C와 B와 D를 이은 선분이 서로 뿅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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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등분한다. 그러면 A와 C의 중점 M은 B와 D의 중점이기도 한다는 얘기가 돼버려. 자, 그러면 A와 C를 이용해서 M의 좌표를 찾아보자. M의 좌표를 찾으면 X 좌표 평균, Y 좌표 평균. 따라서 B, D의 중점도 M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2분의 A 빼기 2의 값이 3이고 X좌표, 다음 2분의 B 더하기 1의 좌표도 1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A 빼기 2는 6, A는 8, B 더하기 1은 2, A는 1. 아이고, 갑자기 A가 왜 튀어나와? B는 1. 그래서 나머지 한 점의 좌표는 8,1이다. 이런 식으로 주어진 점의 좌표를 찾아낼 수 있어. 평행사변형에 대한 5가지 중에서 아마 이쪽 단원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건 평행사변형은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는 개념이 될 거예요. 그 부분이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게 될 거고, 평행하다와 관련된 부분들은 다음 단원에서 얘기하는 직선의 방정식과 연관되는 부분과 이어지게 됩니다.